속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 30년 구형했습니다. 아닙니다. 30년 선고했습니다. 구형이 30년인데 선고가 30년. 조현삼 변호사, 이거 어떤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30년 선고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실 북한 도발 유도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인기를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혐의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일반 이적죄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징역 30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도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전쟁 일으키려고 무인기 보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죠. 그렇지만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명백하게 이적 행위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론 항소심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선고 김인주 소장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선고라고 지금 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구형이 30년인데 그대로 선고 30년 한 거잖아요. 예. 이정효 판사 자체가 원래가 단호한 원칙주의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구형 대비해서 선고를 좀 내리는 게 상례인데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어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형보다 선고를 더 높게 때렸는데 아직까지 사법부에 올바른 지금 판사들이 지금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흐뭇한 간만에 사법개혁 얘기하다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가 간만에 그래도 좋은 훌륭한 판사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기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북한 동조하는 사법부의 포커다 이렇게 또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 북한 동조입니까? 북한의 전쟁을 유발했던 집단이 사법부가 당연히 단호하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전쟁 유발 행위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지금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이없는 거죠. 국민의힘의 전신을 보면요. 예전에도 총풍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는 북한을 정쟁으로 항상 이용을 했었어요. 사실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외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북한 이용해서 나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외환 범죄가 유죄 판결이 나는 게 헌정사 최초로 난 유죄 판결입니다. 네. 그동안 뭐 총풍 사건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건 아니지만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외환은 실제적으로 일반 이적죄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죄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법 비상계엄,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도 매우 단죄해야 되고 뭐 그걸로 이제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죄질은 더 나빠요. 네. 외환에 대한 것은 나라가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6.25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6.25 전사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나라를 전쟁으로 일으키려고 했고 또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방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이 군사를 본인들이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법원이 이걸 잘 판단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30년을 해봤자 바닷물에 소금을 얻는 거랑 똑같겠지만 김용현은 이제 15년에서 5년을 더 플러스해서 20년을 받았고요. 여인영은 마이너스 5년 해서 20년에서 15년 됐지만 김용현도 30년 받았습니다. 아 30년 받았네. 5년을 더 했죠. 여인영은 지금 이제 15년 선고받았습니다. 예, 여인영은 5년이 깎였고 예. 김용현은 5년이 플러스 플러스 됐죠. 됐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이 둘도 엄벌에 처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번 재판은 실제로 구형량이 30년인데 선고가 30년이다. 재판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상 워낙 중요한 안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자, 일단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그 증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 감정적 기소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뺐을 텐데
결국에는 증거로 나왔던 것이 심각하게 전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30년 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30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고입니다. 뭐 형사 법정에서 그만큼 선고가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단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특검의 그런 주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증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면 구형량만큼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구형량만큼 그대로 선고가 됐다? 지금까지 특검이 주장하고 정리했던 각종 증거들이 고스란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추후에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것들이 입증이 됐고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선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판결문은 그 내용이 군사 안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도 공개가 되긴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예, 한데요. 예.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 공개가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사법부가 제자리로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상당히 그래도 안도감,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